지금 전 세계 소매업계를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상점이 막 문을 닫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쇼핑몰을 그야말로 미친 듯이 짓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두 강대국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나라에선 소매업의 종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다른 나라에선 역사에 남을 건설 붐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상하죠?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먼저 이 두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소매 시장이 얼마나 다른지 그 극명한 차이부터 딱 짚고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차이죠?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쇼핑몰 6개 중 하나가 문을 닫았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쇼핑몰 숫자를 무려 2배나 늘렸어요. 말 그대로 광적인 건설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2024년 딱 한 해 동안 중국에 새로 생기는 쇼핑몰이 430개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미국에 있는 전체 쇼핑몰 수의 거의 40%에 달하는 양이에요. 1년 만에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끝도 없이 건물을 올리는 화려한 모습 이면에는 서서히 아주 심각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그 문제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이 중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매장 문을 닫았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그냥 가게 하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중국 소매시장 전체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2025년 4월 중국의 소매 판매 성장률이 5.1%에 그쳤거든요. 예전,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는 막 두 자릿수씩 성장했던 걸 생각하면 소비 심리가 얼마나 꽁꽁 얼어붙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쇼핑몰은 계속 짓는데 정작 거기서 돈 쓸 사람은 줄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물건 살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 왜 이렇게 쇼핑몰을 계속 짓는 걸까요? 멈출 수가 없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처음부터 잘못 짜여진 계획, 바로 그 청사진에 있었습니다. 그 구조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세금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물보다는 쇼핑몰 같은 상업시설에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나오거든요. 매출세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개별 프로젝트를 허가해 줄 때마다 여기에 쇼핑몰 꼭 지어야 합니다 하고 의무적으로 끼워 넣는 거죠. 시장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전문가의 예측을 들어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의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지금 있는 소매 공간의 최소 30%,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철거되거나 아예 다른 용도로 바뀔 거라는 거죠. 이건 뭐 엄청난 낭비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텅 비어버린 이 공간들을 채우기 위해서요. 과연 어떤 기발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정말 재밌는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텅 빈 쇼핑몰 복도에는 카페 테이블이 쫙 깔리고요. 널찍한 공간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됩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쫓아내기 바빴던 길거리 노점상들까지 제발 들어와 주세요 하면서 다시 쇼핑몰 안으로 모셔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쇼핑몰은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 즐기는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그냥 중국 얘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전 세계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불과 2024년까지만 해도 중국에 투자하겠다는 미국 기업이 80%나 됐거든요. 그런데 딱 1년 만에 그게 48%로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건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의 이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몇 가지 핵심만 짚어보죠. 첫째,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가 오히려 시장을 위험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 둘째, 너무 빠른 경제 변화에는 반드시 심각한 부작용이 따른다는 점. 그리고 또 글로벌 투자를 할 때 한 시장에 올인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마지막으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공간의 역할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상점은 이제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경험을 파는 무대가 되고 쇼핑몰은 그 동네의 광장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소매업의 미래는 과연 누가 거머쥐게 될까요? 그 모습은 또 어떨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